자,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자, 이어서 엘니뇨와 사막화 단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 일단 사진을 먼저 하나 띄워 놓고 얘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을 텐데 위도마다 받는 에너지의 양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은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에 붙여야 될 게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의 양이 차이가 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면적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양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했을 때 좀 더 넓은 범위를 받는 고위도 지방과 그리고 좀 더 좁은 면적의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 저위도 지방의 차이에 의해서 같은 면적당 받는 에너지는 오히려 저위도 지방이 더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내용을 좀 더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다시 지우고요.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자, 여기 보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저위도 지방에는, 자, 여기가 지금 적도 지방입니다. 저위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남습니다. 그렇지만 고위도 지방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위도별로 차이가 좀 나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위도별 차이가 태양 복사 에너지보다는 적게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프 상으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차이보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기 두 개의 차이에 의해서 에너지의 과잉과 에너지의 부족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아있던 에너지는 고위도 지방으로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구 전체적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대기 대순환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건 순간순간을 계산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장기간 동안의 대기 흐름을 평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 바람이 여기서 여기로 부는데요. 이거에 주목할 게 아니라 평균적인 거라는 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과정에서 저위도에 남아있던 에너지가 고위도로 운반이 되는 거고요. 지표면 근처에서 하고 그리고 이 또 윗부분은 좀 다르니까 지표면 근처에서 우리는 움직임을 가지고 이 바람의 방향을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서 저위도 지역에는 무역풍,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편서풍, 고위도 지역에서는 극동풍이 불게 됩니다. 자, 아래 내용들 한번 더 살펴볼게요. 자, 이처럼 해수 역시도 이 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표층 해류 같은 경우에 지표면 근처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풍 같은 경우에는 저위도 지역의 해수 자체를 서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고요. 편서풍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 지역의 해수를 동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동서방향으로 이동하던 이 해수들 같은 경우에 대륙 부근에 부딪히게 되면 휘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남북 방향 상하, 우리가 위아래로도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동해서 전체적으로는 원형을 그리며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의 원형을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이 그림 4-17이 바로 이 표층 해류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래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을 그리고 있고 여기에도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기하고 해수의 순환은 저위도의 에너지를 전 지역으로 전달하는 지구 규모의 대규모 에너지 순환으로서 이 순환 과정에서
각 지역의 날씨 그리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옆에 보면 이걸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상승기류와 하강기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지구가 자전할 때라는 가정 조건이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상승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다시 좀 내려오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의 지상풍이 불었을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구는 자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전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승하던 공기 기류가 약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는 기류가 돼서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래쪽으로 향하며 북동 무역풍이 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강 기류가 형성됐으니까 여기에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워 넣고 올라가며 얘는 방향이 위로 가며 편서풍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름을 각각 붙일 수 있는데요. 참고서에는 이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명칭 자체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 교과서 기준으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싶은데 또 우리 부교재에는 이 내용이 실려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억은 해두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철저하게 교육 과정에 준수해서 여러분들 문항을 출제할 거니까요. 너무 참고서에 의존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이런 게 있다는 점은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수능 선택 과목으로 지구과학을 또 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통합과학 수준에서는 이 내용까지는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보면 먼저 이 극지방에서 적도에서부터 위도 약 30도 되는 이 부위에서는 우리가 헤들리 순환이라고 하고요. 이제 적도 부근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열된 공기가 상승된 다음에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을 하는 이 순환 자체를 헤들리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중위도 지역이죠. 위도 30에서 60도 사이를 우리는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극순환인데요. 극에서 냉각돼서 하강한 공기에 의해서 얘가 60도에서는 또 상승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극순환. 이런 식으로 순환을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엘니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2에서 7년마다 불규칙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현상을 얘기를 하고요. 자, 이때는 이제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런 엘니뇨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상시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겠죠. 평상시의 경우에는 앞서 배운 대로 무역풍에 의해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쪽으로 운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따뜻한 물들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의 수온 자체가 고온의 수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역이 따뜻하게 데워진 거니까요. 여기에서 더 많은 구름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도 많이 내리게 됩니다. 당연히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생성되었을 거니까요. 동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강기류가 형성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유지가 되는데 따뜻한 물이 서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동쪽에 지금 따뜻한 물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을 심해에 있던 차가운 물이 올라와서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심해수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은 많은데 사용한 수요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아주 좋은 황금어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엘니뇨가 발생하는 시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무역풍이 이제 약해지면 문제는 무역풍에 의해서 서쪽까지 옮겨지던 이 따뜻한 물이 그까지 옮겨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까지 가지 못해서 여기서 멈춰버리게 되고요. 서태평양에 있던 이 따뜻한 해수들도 무역풍에서 밀려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동쪽에 여기에 수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고 여기에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비가 많이 내리던 지역에 더 이상 비가 오지를 않고요. 맑고 건조하거든요. 맑고 건조한 게 날씨가 뭐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뭄이 발생할 수가 있는 상황까지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인도네시아 등 서태평양 인근 지역에는 가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오히려 페루 연안이나 북아메리카 일부 지역,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폭우나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따뜻한 해수가 밀려가면서 빈 공간을 심해수가 채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심해수가 올라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양분을 공급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어획량도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수온의 변화가 이게 뭐 매년 유지된 게 아니라 2에서 7년마다 한 번씩 오기 때문에 이때마다 수온 변화가 일어나서 해양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엘니뇨 같은 경우에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남태평양의 주변 지역에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규모가 커버리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도 기상이변이 일어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속이 될 경우에 지구 환경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살아가는 생명체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 생명체들 안에는 우리 인간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고요. 평상시하고 엘니뇨 발생 시의 큰 차이점은 바로 무역풍이 약해진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또 상반되는 라니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발표 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으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교육과정상에서는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서 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서 뺀다는 얘기는 시험에도 라니냐 자체를 물어보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사막화입니다. 사막화라는 건 우리가 일단 뭐 사막이라는 것 자체는 생태계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 보면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기후변화나 인간 활동 등의 영향으로 황폐해져서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 사실 사막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기후적인 면에서 당연히 자연적 흐름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인간들이 여기에 더 많은 활동을 추가를 하면서 그 사막 지역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막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나무라든지 풀 같은 게 없고 모래 사막 이런 걸 떠올리게 될 건데 자, 이 사막화가 되는 요인에는 당연히 뭐 자연적인 요인도 있겠고 그리고 인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 건 결국에는 인위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사막화를 일으키는 자연적 요인이 바로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인데 결국 이것도 누구의 영향인가요? 인간이 일으킨 거죠. 자, 그리고 과잉 경작, 과잉 방목, 무분별한 산림 파괴 이런 인위적 요인도 사막화를 가속하는 원인입니다. 자, 아래 그림 4-21을 보면 자, 원래 사막이었던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사막화 지역이에요. 점점 넓어지고 있는 형태가 여기와 여기, 또 여기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있죠. 황사입니다, 황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뭐 중국에 좀 인기가 있는 한류 스타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간혹
중국 특정 지역에 나무 심기를 한다던가 하는 행사 같은 것도 진행을 했던 이유가 이런 사막 가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지구의 미래와 환경 변화 극복 방안인데요. 자, 이 부분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환경 변화의 극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원인들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온실기체 배출량을 감소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또 사용 상용화 온실기체를 또 이제 포집해서 저장한 다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이런 좀 다양한 형태의 극복 방안 자체를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어, 말할 수 있으면 이 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 자체는 다 되는 거고요. 사실 여기 있는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이미 힘든 상황까지 도달했죠.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루고요. 남아있는 여러분들 강의는 학습지 정리하는 강의만 각각 나눠서 세 가지 영상으로 나눠서 올릴 거고요. EBS 교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EBS 강의, 개념 강의를 통해서 내용 수강을 하고요. 문제풀이를 여러분들 학교에 오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반드시 좀 봐야 될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를 하고 시험 날까지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습하는 형태로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강의 3개는 이어서 여러분들 목요일에는 실제 수업이 들어있는 날이고 그리고 수능치는 12월 3일에는 여러분들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